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의 숨겨진 역사를 파헤쳐보는 흥미로운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교를 국시로 삼았던 조선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엄격한 남성 중심의 질서가 지배했던 사회였죠. 왕의 자리는 하늘이 내린 남자에게만 허락된 신성한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방대한 역사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왕관을 직접 머리에 쓰지는 않았지만 왕의 권위에 버금가거나 때로는 그 이상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던 3명의 특별한 여인들이 존재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왕좌에 앉아 국정을 진두지휘했던 진정한 의미의 여인 왕들이었죠. 과연 그들은 어떻게 유교적 제약이 강했던 시대에 그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고 휘두를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왕의 배우자나 어머니라는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때로는 예교와 국방의 향방까지 지휘했던 이 여성 리더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들의 고뇌와 용기, 그리고 때로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과감한 결단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리더십과 주체성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줄 테니까요. 역사의 뒤편에 가려져 있던 그녀들의 삶을 통해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강인한 여성들의 초상화를 함께 만나보는 흥미진진한 여정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조선 역사상 최초로 수렴청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국정을 이끌었던 정의왕후 윤씨입니다. 단종의 비극적인 최후 이후 세조는 왕위에 올랐고 그 곁에는 늘 지혜롭고 강직한 왕비 정의왕후가 함께했죠. 세조가 승하하고 어린 성종이 왕위에 오르자 나라는 또다시 혼란과 불안의 그림자에 휩싸일 위기에 처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자 지혜로운 어머니였던 정의왕후가 직접 나섭니다. 그녀는 수렴 뒤에서 정무를 직접 보며 아직 어린 왕을 대신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흔들리는 국본을 바로잡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수렴청정의 장대한 시작이었죠. 정의왕후의 통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세조의 유지를 받들어 혼란스러운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가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전, 바로 경국대전의 편찬을 강력하게 독려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전 정리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작업이었죠. 수많은 학자와 신하들이 관청에 모여 밤낮없이 법전을 다듬고 또 다듬는 분주한 모습 속에서 정의왕후의 엄정하면서도 따뜻한 손길은 늘 왕실의 안녕과 백성의 평화에 닿아 있었습니다. 어린 성종이 신하들과 함께 수렴 뒤에 정의왕후에게 예를 갖추는 모습은 당시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위엄과 경외감을 가진 존재였는지를 생생하게 짐작하게 합니다. 정의왕후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감으로 조선 초기의 기강을 확립하고 왕실의 권위를 굳건히 세웠던 진정한 여인 왕이었습니다. 그녀의 통치는 이후 다른 여인들이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훗날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단단한 주춧돌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조선 중기, 또 다른 방식으로 권력의 정점에서 조선의 운명을 쥐락펴락했던 강력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문정왕후 윤씨입니다. 중종의 세 번째 왕비이자 명종의 어머니였던 그녀는 정의왕후의 안정적인 통치와는 사뭇 다른 파격적이면서도 논쟁적인 방식으로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게 됩니다. 어린 명종이 왕위에 오르자 문정왕후 역시 수렴청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통치는 정의왕후의 지혜로운 기조와는 달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정책적 신념을 관철하는 데 더욱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무려 20년 가까이 이어진 그녀의 수렴청정은 조선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고 평가받죠. 문정왕후는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는 과정에서부터 친정 가문인 윤원영 등 외척 세력을 대거 등용하며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척들의 행포가 극심해지고 그들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고통 속에 신음하며 불안감이 고조되는 시기였습니다. 화려하고 위압적인 행렬을 이끌고
불교 사찰에 행차하는 문정왕후의 모습은 당시 그녀의 막강한 권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통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파격적인 정책 중 하나는 바로 불교 진흥책입니다. 유교를 국교로 삼아 불교를 억압하던 조선에서 문정왕후는 승려 보호를 가까이하며 전폭적으로 불교를 부흥시키려 했습니다. 승려 보호와의 은밀한 대화 장면은 권력이 어떻게 종교와 밀착되어 움직였는지를 짐작하게 하며 동시에 유교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이러한 문정왕후의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정책들은 당연히 보수적인 유생들과 수많은 신하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대신들은 끊임없이 상소를 올리며 왕후의 정책에 반대했지만 문정왕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림자에 가려 힘들어하던 어린 명종의 고뇌는 당시 왕실 내부의 첨예한 긴장감과 압도적인 권력의 무게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문정왕후의 시대는 권력의 정점에서 펼쳐진 압도적인 통치였지만 동시에 외척 정치의 폐해와 격렬한 종교적 갈등이 심화되며 조선 사회의 깊은 불안과 논쟁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녀의 통치는 조선 후기에 정치적 혼란을 예고하는 서막이기도 했죠. 문정왕후의 시대는 권력의 정점에서 펼쳐진 압도적인 통치였지만 동시에 외척 정치의 폐해와 격렬한 종교적 갈등이 심화되며 조선 사회의 깊은 불안과 논쟁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녀의 통치는 조선 후기에 정치적 혼란을 예고하는 서막이기도 했죠. 내부의 갈등이 거세게 휘몰아치던 조선에 이제는 외부로부터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격변하는 시대의 한가운데서 다시 한번 조선의 운명을 짊어진 여인이 등장하죠. 바로 고종의 왕비이자 경랑의 파고 속에서 나라를 지키려 고군분투했던 명성황후 민씨입니다. 개항기의 조선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략적인 야욕이 들끓던 시기, 명성황후는 고종을 보필하며 이 위태로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었죠. 궁궐 깊은 곳, 전통적인 한복을 입은 채 강단 있는 표정으로 서양식 의복을 차려입은 일본 외교관들과 마주 선 명성황후의 모습은 당시 조선이 처했던 절박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과 동시에 거대한 외세 앞에서 느끼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창덕궁이나 경복궁의 한편, 동양과 서양의 가구가 어색하게 뒤섞인 공간에서 밤늦도록 고뇌하던 명성황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청나라와 일본, 그리고 러시아 등 강대국들 사이에서 조선의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외교적 줄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친청 정책을, 때로는 친러 정책을 펼치며 이태로운 균형을 잡으려 애썼죠. 이러한 그녀의 정치적 행보는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몸부림이었지만 동시에 외세의 간섭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같은 격동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나라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궁궐 안팎은 불안감으로 가득했고 열강들의 외교관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조선의 이권을 노리는 모습은 백성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명성황후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조선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그녀의 노력은 비극적인 최후로 이어지고 맙니다. 어두운 궁궐을 가득 채운 일본 낭인들의 그림자는 을미사변이라는 끔찍한 역사의 비극을 예고하는 듯했죠. 이처럼 조선의 새 여인은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왕의 자리에 앉지 않았음에도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쥐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정의왕후 윤씨는 혼란한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헌신했고 문정왕후 윤씨는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20년에 가까운 수렴 청정을 통해 조선의 정치와 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명성황후 민씨는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뇌하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세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유교적 질서 아래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권력의 자리에서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대를 이끌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며 여인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결단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에도 리더십과 주체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리더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그리고 여성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시대의 제약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 했던 강인한 여성들의 초상화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성찰과 여운을 남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